자, 장동혁은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 라이브, 토요일 라이브 하던 시간 중에 반박 기자회견을 했죠. 반박 기자회견. 그죠? 반박 기자회견을 해서 뭐 투기용이 아니다. 그죠? 기사에는 이제 4채라고 나와 있는데 주택만 6채죠. 주택만 6채, 아파트는 4채 이렇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다 합쳐도 합산액이 8억 5천만 원 된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다만 보유 토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그가 신고한 보유 토지의 가격은 12억 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모두 줄 테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아파트와 바꾸자고 제안했다. 일단은 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잠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든 뭐든 난 별 관심 없고, 일단은 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해명의 방식은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돌려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라는 식인데, 일단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일 거고, 이분의 경우에는 주택이 6채고 아파트가 4채고 토지 임야까지 합치면 12억 원 수준의 땅을 갖고 있는데 이런 해명을 한단 말이에요.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합산액이 8억 5천밖에 안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지금 서울 구로동에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 여의도 주변에 오피스텔을 또 하나 구입했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충남 보령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농가주택을 또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 된 후에는 4채가 되고, 주택 6채에 이제 아파트 4채가 이제 포함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토지 보유 경위 등의 설명은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이제 똘똘한 한 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놓고 싶어서 해명을 블라블라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해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웃긴 게 제일 웃겼던 그 해명은 이게 실거주용이라고 반박을 한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실거주용이라는 게 너무 웃긴 반박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만 4채고 주택으로 따지면 6채인데 어떻게 실거주용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가족 상속본으로 투기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받아칠 수 있어요? 서울 구로의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고 94세 노모가 사는 농가주택은 상속받은 거고, 오피스텔 한 채 구입했고 지역구에 한 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4채가 모두 다 실거주용이다? 실거주가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실거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짜 거기에 맨날 살 때를 의미하는 거죠. 실거주라는 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거리가 멀어서 내 집이 서울인데 내가 직장이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주랑 서울을 오고 가는데 가족은 서울에 살고 내가 전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치면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전주 쪽에 그냥 내가 아파트를 사버렸다 이러면 그것도 다주택자가 맞는데, 중요한 거는 가족이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것으로 따지면 집 2개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노모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그리고 국회 앞에 또 의정 활동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뭐 이런 해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실거주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건데 이걸 누가 이해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런 해명은 글쎄 좀 맞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다들 힐난을 하는 거지. 아, 실거주 목적이면 몸이 6개냐 아니면은 거기에 뭐 가족이 6집이냐 뭐 아내가 6명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아냥 댓글이 달리는 건데 해명을 잘못한 거죠. 해명을 잘못한 것 같고요. 땅까지 포함해가지고 상속분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 재산에 대한 해명은 장동혁 대표가 단단히 잘못한 것 같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박이 나왔죠. 실거주라는 이 반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익명 관계자의 말을 따서 나 이것도 너무 웃겼어요. 나는 이제 공식 대변인 브리핑이나 이게 아니고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그 핵심 관계자나 관계자를 통한 언급입니다. 네.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라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것이. 자,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장동혁 대표라면서 대통령실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난 이거 약간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이제 익명 보도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익명 보도가 나왔지만 나는 이게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 저항님, 저랑 생각이 똑같으셨네. 난다님, 생각이 똑같으셨네. 아, 왠지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이런 표현이나 워딩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익명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내보내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이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자, 어쨌든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라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거냐,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다.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어줄 것이다. 장 대표가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이 대통령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아무 말 대잔치다. 예. 이쯤 되니까 부동산 특위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당대표라서 당대표 스스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이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죠. 예, 장동혁의 이런 태도가 계속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대통령실 쪽에서 일단 대응을 익명으로라도 해주니까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물론 여당 쪽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이런 말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야, 너는 머리하고 발이 따로 사니? 이런 강력한 비판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웃음도 주지만 상당히 공감될 만한 그런 비판이었죠. 예. 그런 이제 언급이어서 저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감을 꽤 많이 받을 거예요. 부동산 6채에 대해서 실거주용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요 그 기사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니, 진짜 이거 웃긴 사람들이죠. 웃긴 사람들입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웃긴다. 정말. 아니, 나는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해명을 할 때 좀 세련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명을 할 때 나는 장동혁 대표가 좀 세련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부동산을, 그것도 주택을, 아파트를 포함해가지고 6채를 갖고 있는데 실거주용이라고 해명을 하면 이거 진짜 국민을 등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해명을 할 거면은 잘하든가. 이거는 진짜 정말 큰 무리수를 뒀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큰 무리수를 전 뒀다고 보고요. 이 국민 우롱이죠. 국민 우롱이고 국민을 정말 그 바보로 하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주는 등신들에게 그냥 믿어라. 내가 말하면 다 믿어라. 그냥 이렇게 던지는 수준이잖아요. 아니, 다시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2,000분께 제 말씀드립니다. 주택 6채를, 아파트 4채를 포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정말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이라고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정말. 자, 커뮤니티, 뽐뿌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좀 더 세밀하게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볼까요? 지금 우리 만두가 좋아요 수가 1000개가 안 된다고 꼭 말씀드려달래요. 고맙습니다. 자, 봅시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장동혁 크크크,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데 다해야 8.5억 투기용이 아니다, 실거주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4채는 다해야 8.5억입니다. 투기용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일 뿐입니다. 상속분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저의 재산과 맞바꿀 용기가 있습니까? 실거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밑으로 가면은,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글을 써놓은 거니까 이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실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요거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게시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요 정보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고, 팩트체크는 제 스스로 일단 오늘 바로 일어나서 방송하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팩트체크는 아직 안 된 사안입니다만은, 일단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을 올려드리고 이따 찾아서 제가 게시글에다가 가부를 써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뭐 아파트 4채라고 해서 구로구 현대아파트, 충남 보령, 대천동 흥화아파트, 안양 호계동 샘마을 아파트,
경남 진주 상봉 한주타운, 대전 유성구 상대동 한라 비발디. 진짜? 야, 이 뭐 여러 지역에 있는 거를 가지셨나 봐. 근데 이미 이 내용이 온라인에 다 있네요. 다 있네. 기사도 나와 있네요. 기사도 나와 있다. 이거는 기사화가 된 내용이라서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자, 봅시다. 충남 보령 대천동 흥화 아파트, 안양 호계동 샘마을 아파트, 경남 진주 상봉 한주타운, 그리고 대전 유성구 상대동 한라 비발디. 유성구 상대동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집 저기 고향이랑 가깝거든요. 제 고향집하고 가까운데 여기가 아마 만약에 돈이 된다고 하면 요게 좀 돈이 될 거예요. 오피스텔 서울 여의도 아크로폴리스, 단독주택 충남 보령 대창리,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충남 보령시 웅천읍, 경남 진주시 지편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구로구 현대아파트의 뭐 가격이라든지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등등을 이제 이렇게 조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인 소유고 장동혁 소유고 다 떠나서 일단은 다주택자인 거 맞고요. 그리고 실거주용으로 이렇게 많은 주택을 보유했다라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고 다 해야 8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주택들을 다 합치면 절대 그 가격이 안 나올 것 같고요. 2023년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일요신문에서 10명 중 3명꼴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 공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2023년 기사입니다. 2023년 기사. 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로부터 2년 내에 다주택을 처분하겠다라는 서약을 받았고 그로부터 3년 후 상황은 뒤바뀌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됐는데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다주택자 의원들도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요신문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현황 변화를 분석해본 기사가 2023년에 나와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경실련에서 조사하고 일요신문에서 발표한 거 2023년 기준을 보면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네요. 호로로로로 이렇게 쭉 많네요. 그죠? 예. 여기 이제 2023년 기준입니다. 예. 여기에도 장동혁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요거는 지금 국회 이전의 기준인데 장동혁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때 당시에 장동혁은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장동혁. 자, 여기 나와 있네. 주택이 늘어난 의원 이렇게 해서 2023년 기사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주택이 늘어난 의원들이 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서 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당초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충남 보령시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배우자 명의로
충남 보령시의 아파트, 서울 여의도동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2주택에서 4주택자가 됐다. 아니 여기 2023년 기사에 나온 일단 그대로네. 그죠? 이때 이미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4주택자가 됐다라는 기사도 있네요. 그죠? 예, 뭐 물론 우리가 아까 봤던 커뮤니티 글로 특정할 수 없지만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투자로 보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투기라고 봐야 되겠죠.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국민 분노만을 지금 자아냈으니 이거를 이제 과연 장동혁 씨가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지 저는 몹시 궁금해집니다. 아돌TV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웃기죠? 아니 근데 이 기사가 이제 2023년 기준이긴 하나 그때도 장동혁은 주택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기사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팩트 체크가 된 내용 같은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머리하고 발이 따로 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혼란을 장동혁이 마주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전체 국회의원 전수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에 대한 비판을 할 거라면은 적어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좀 잘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비판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 아무리 뚫린 입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때 그럼 나는 어떤지에 대한 좀 성찰이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동혁은 그렇게 막 뭐 이재명 정부 제가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해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아유 그 사이에 뭐 몇 명이야 이게. 아니 언제 이렇게 또 2,400분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장동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요신문 기사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그 댓글창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네, 이건 일요신문 기사가 2023년 당시에 부동산 조사를 한 거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고정창에 박아놨어요.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사람 바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